친한 형이 잘 타던 M3를 판매하고 포르쉐 911을 샀습니다. 이게 키로수도 워낙에 적고 외관상으로도 너무 깨끗해서 과연 이 속도 다 깨끗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아무리 차에 관심이 많더라도 일반인이 보는 거랑 전문가가 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살펴봤을 때 이 차가 어땠을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오토갤러리에 왔습니다. 여전히 차가 많네요. 꼬리를 제대로 물었네. 여기 있다. 왔다. 이 새로 산 포르쉐입니다. 저 말고 저랑 친한 형이 새로 샀습니다. 와, 깨끗하다. 저는 997 중에 헤드램프 이렇게 깨끗한 차 처음 봤어요. 스톤칩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필름은 누렇게 변했네요. 그죠? 지금 에어컨 점검하는 거죠? 네. 컵홀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네. 포르쉐가 컵홀더가 약하잖아요. 네, 약해요. 저 이거 여기 부러지는 것도 봤고요. 네. 여기가 부러진 것도 봤어요. 썬루프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필수로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중고차 살 때 썬루프 작동 여부는 놓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됐다가도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한 두세 번씩 확인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닫힐 때는 원터치로 되고 열 때는 단계별로 되고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땐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 열 땐 누르고 있어야 되고 닫을 때는 원터치로 되고. 크랙션도 확인한 거예요? 네, 크락션 확인하고요. 헤드라이트 확인하고요. 다 잘 됩니다. 와, 헤드램프 진짜 깨끗하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세월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 스위치들이 좀 끈적끈적하네요. 작동은 전부 다 하는데 이 스위치가 좀 끈적끈적해요, 이 주변이. 독일차, 이 시기에 나왔던 독일차들 스위치들이 전부 다 녹아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S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 독일에서 친환경 바람이 불었대요. 아. 그래서 스위치나 이런 플라스틱에 친환경 소재를 뭔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구성을 이렇게까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 20년 이상 된 독일차들은 모든 스위치가 다 녹아내린다 그래요. 아. 지금 이 차는 맵 기능은 있는데 실제로 네. 장착은 안 돼 있어요. 아. 네. 하이패스도 따로 장착은 안 돼 있어요. 여기 스위치의 코팅은 또 벗겨져 있네요 지금. 그죠? 네, 좀 벗겨지고 여기가 지금 많이 끈적해요, 이 두 개가. 아, 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실내 복원집에서 또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야, 그런데 이런데 문틈 사이 보면은 올해 출고됐다고 해도 믿을 만큼 문틈 사이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요. 분명히 전차주가 환자일 거예요, 환자. 그죠? 네. 가죽 상태는 여기 옆구리에 약간 쓸린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차를 많이 안 타셨어도 네.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있어서 네. 본넷 쇼바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넷 쇼바는 네. 추후에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데요? 쇼바가? 지금 쇼바가 압이 없어서 네. 손을 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아, 그냥?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아, 요거는 제가 다른 걸로 좀 고정시킬게요. 네. 이 정도는 사실 뭐 소소한 거죠, 그죠? 네, 소소하죠. 이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안 나타나기를 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엔진룸부터 확인할게요. 엔진룸이 아니라 본넷이잖아요. 이건 이제 엔진룸이 아니라 본넷이죠. 본넷. 에. 흔히들 이제 항상 말씀하신던 대로 그냥 하셨네요, 그죠? 요거 핀 하나 없네요. 여기 하나가 아. 핀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네. 997은 여기 들어있네요. 네. 991은 양 옆으로 들어있는데. 이격 체크하는 네, 거고 네. 락노트. 네. 아, 이거 오브인 공구네요. 네. 이제 커버를 드러낼 거예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바퀴에서 앞에 범퍼까지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범프 넘을 때 네. 여기를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 아래쪽에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는지 좀 위에서 한번 확인하고요. 깨끗한데요? 네, 나중에 차를 뜨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 앞에가 전판넬 풀 패널이 사고가 나면 이쪽에서 바로 튀어나게 되죠? 이쪽이 범퍼에서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가까워서 네. 부딪히면 여기서부터 밀고 들어와요. 네. 지금 데미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보여요.
순정 상태 그대로네요, 그죠? 네. 일단 앞쪽 사고가 없는 거는 증명이 됐고. 네, 앞쪽 사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네. 속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요. 네. 이 실리콘이 이 본넷과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출고되면 네. 한 번도 뗀 적이 없는 거죠. 네. 보통 여기 볼트 풀린 흔적들도 많이 보지만 네. 볼트를 풀렀다 하더라도 이 실리콘이 깨진 상태로 얘하고 붙어 있으면은 네. 이제 뜯어서 한번 작업을 뜯었다는 하고 거죠? 다시 아. 조립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실리콘이 있는데 이 휀다에 실리콘이 단 하나도 안 붙어 있다. 네. 그럼 교환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 실리콘이 지금 실리콘이 얘하고 일체로 붙어 있어요. 이게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다음에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 여기 틈새를 이 휀다랑 차대랑 그 실리콘으로 그러네요. 붙어 있어요. 딱 맞게 붙어 있네요. 붙어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 그러네. 붙어 있다 하면 단 한 번도 떼낸 적도 없는 휀다예요. 얘가 만약에 단차가 있다거나 다시 붙인 흔적이 있으면은 여기가 다 갈라져 떨어졌겠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세요. 이 모델만 좀 그래요. 997. 네. 위치는 고무 몰딩을 드러내면 나오는 휀다랑 앞에 차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네, 차대요. 이렇게 차대랑, 엄연히 따지면 네. 인사이드 패널 쪽, 인사이드 패널이랑 네, 실리콘으로 붙어 있어요. 네네, 조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배터리. 음. 자, 이 차의 차대 번호는 이쪽에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차대 번호로 정확하게 등록된 차가 맞는지 이 번호하고 등록증하고 확인할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뜯어내면 휠하우스가 바로 보이고요. 휠하우스 쪽도 뭐 사고 흔적이나 뭐 있을 수가 없죠. 이 휀다를 단 한 번도 뜯은 그렇네요.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휠하우스를 작업한 적이 없어요. 991도 그런가요? 991도 이 실리콘이 있나요?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997은 어쨌든 확실히 요게 네, 확실히 있다는 붙어 거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네. 이 휠하우스 안쪽에 많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서 네. 이 안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거든요. 네. 없어요. 지금 낙엽 몇 개 말고는 와, 없어요. 진짜 장난 저기 아니다. 지금 물구멍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비 오면 떨어져서 이리로 들어가는데 네. 이런 낙엽 몇 개 말고는 와. 먼지가 없어요. 안 탔다는 게 정말 그냥 아예 눈으로 차를 밝혀지네요. 비 올 때도 안 탔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거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12년. 12년 된 18년. 차의 안쪽이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안 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깨끗하네. 여기는 DVD CD 체인저가 여기 들어있고요. 네. 그 당시 고급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체인저. 네, CD 체인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액. 브레이크액을 교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새 걸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비춰보면은 네. 브레이크액 색깔로 봐서는 그냥 네. 새 거네요, 새 거. 네. 얘를 만약에 꾸준하게 탔으면 이 안에 있는 고무 패킹 때문이라도 오일의 색깔이 약간 검정색으로 변하는데 네. 진짜 그냥 새 거네요, 새 거. 포르쉐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주기적으로 네. 했으면은 주기적으로 교환도 했었을 그런 거예요. 부분에서 딱 티가 나네. 네. 자, 본넷 쇼바랑 그리고 이쪽에는 고정 핀이 있는데 이쪽은 고정 핀이 뭔가 뭐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빠지거든요. 네. 이렇게 뺀 상태로 분실을 한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말고는 뭐 사고 흔적도 없고 네, 앞쪽에는 아주 완벽하네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997이잖아요, 이 차가. 네. 근데 12년 됐는데 이 차가 보통 이 앞에서 제놀 램프가 열이 계속 오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가 플라스틱이거든요. 예, 여기가 뿌얘진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색이 많이 변하고 네, 색이 변하고 스톤칩 맞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투명해지고 그런데 엄청 깨끗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997은 처음 봤어요. 아까 불을 켰는데 와, 무슨 이건 싸제 용품 달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밝더라고요. 여기가 선명하고. 차주분한테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사고 나서 수리한 차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죠. 사고 나서 수리한 차 같아. 와, 너무 깨끗하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낙엽 꺼내라고 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어 검사입니다. 도어. 저는 이제 앞에 본넷서부터도 확인을 했지만 네. 이 내측 패널의 색깔이 네. 모든 차 지금 이 차량의 내측 색깔하고 다 똑같아야 돼요. 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제 차를 검사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얘는 앞에 휀다 본넷과 마찬가지로 안에 색깔이 다 같습니다. 내측 판넬이 교환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검은색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검은색일 수도 있고요. 아, 그쵸. 처음에 간혹가다 흰색에 가까운 패널로 바뀐 적도 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출고 당시에는 차체 색깔과 내측 패널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아요.
볼트는 네. 여기서도 풀 수 있고 네. 요 밑에서도 풀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 볼트의 손상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밑에를 많이 푸는데 네. 지금 이 차는 볼트 푼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안쪽도요? 네. 도어를 떼지 여기는- 않았다는 얘기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녹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문을 열 때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이건 한 번씩 교체를 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볼트를 푼 흔적이 없습니다. 네. 몰딩을 빼볼게요. 네. 이렇게 하얗게 묻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의 실리콘 재질인데 네. 이게 만약에 없다 하나도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지금 이거는 다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건 공장 처음에 제작됐을 때 제작됐을 그 때 실리콘이 뿌려져 난 거죠? 네. 네. 야, 이게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점검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차를 좀 많이 봐야 되고 경험이 진짜 많아야겠네요, 일단. 그죠?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사고가 있으면 그 안쪽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실리콘이 제대로 있네요. 네. 예. 대부분의 포르쉐들이 다 이렇게 생겼지만 요즘도 이제 수입차들 나오는 거 보면 네. 요 안쪽에 실리콘이 다 발라져 있어요. 네.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바퀴에서 돌 같은 게 많이 튀잖아요. 네. 이제 까져서 녹이나 부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다 발라져 있거든요. 네. 이 특이한 점은 포르쉐는 휠 가이드, 휠 안쪽에 있는 네. 커버들이 네. 없어요, 거의. 아, 맞아요.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고요. 네. 그 나머지 보이는 지금 이 안에 보이는 다 철판들이 네. 실리콘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한 돌 같은 거 마저도 네. 뭐 까져서 부식이 되거나 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돌 맞는 소리는 차에서 잘 들리더라고요. 따다다다다. 그러긴 하겠네요. 네. 네,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그냥 보이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새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교체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뒷패드를 2만 킬로 만에 교체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센서도 제대로 다 붙어 있고 네. 브레이크 패드 거의 새 겁니다. 앞에도 지금 뒤에랑 마찬가지로 거의 새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당황스러운 건 브레이크 로터가 여기 지금 거의 일자거든요. 네. 이렇게 고성능 차들을 브레이크를 많이 쓰게 되면 이 홀이 물결침. 금이 가거나 물결치거나 네. 이 홈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거 진짜 동네 슈퍼만 다닌 차 같아요. 네, 그냥 새 거 같네요. 로터를 갈았을 수도 있죠. 2만 만에 네. 갈았을 리가 없을 텐데 일단 네. 갈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타이어를 보면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실내 보관을 잘 해서 금간 부분이 없어서 저는 이 타이어를 좀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고객분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지금 1210이라고 써 있는 게 아, 그럼 안 되네요. 12년 12주 타이어예요. 이 6년 된 타이어는 바꿔야 돼요. 네, 엄연히 따지면은 타이어는 바꿔야 되는 네. 타이어죠. 와, 6년 된 미쉐린 타이어네. 네, 앞에는 12, 아, 12. 파일럿 슈퍼스포츠. 와, 아깝긴 PSS. 하네요. 야, 오랜만에 본다 이 타이어. 그러면 타이어는 꼭 갈아야겠네요, 그죠? 네, 가는 게 좋을 아무리 새 거라도. 911은 이제 엔진룸이 트렁크 쪽,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렁크에 있어요. 그렇죠. 엄청 깨끗한데요? 네, 엄청 깨끗하네요. 네. 스팟들 지금 다 살아있고요. 네. 이쪽으로 다 살아있고요. 펜벨트가 혹시 갈라지진 않았는지, 그래도 안 타도 오래됐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마이마부에서 엔진 미션을 지금 뭐 스캐너를 물려보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저도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지금 다 네.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차라서 네. RPM도 많이 쓰고 가스가 많이 생성돼서 그런지 저 안쪽에는 이제 오일 찌꺼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파이프 쪽에. 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멤버예요. 여기 따라오는 게. 이렇게 따라오는 게 멤버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판넬이 있고 리어 패널이 있어요. 네. 멤버가 정확히 이게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연결돼요. 쭉 오는 네. 기본 골격이라고 네, 볼 수 기본 있죠. 골격이 제일 중요한 골격. 네. 그래서 스팟도 지금 다 살아있고요. 네. 네, 트렁크 쪽에도 볼트 푼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제 눈에는 은색이 참 차량이 보기 힘든데 네. 봤을 때 이 틈새나 이 틈새로 약간 누릿누릿하게 보이는 게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요 솥틈새도 네. 누릿누릿하게 네, 보이는 게 보이세요? 약간. 여기는 도색을 할 때 칠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차의 원래 안쪽 색깔이죠. 이 색깔이 저 도어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쪽인데 네. 자동차는 측면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네. 쉽게 이게 뒤엔더, 뒤에 커터 패널이라고 하는데 네. 이 휀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범퍼 안으로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안에까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풀러서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를 제거하고 나면 네. 안쪽 패널들이 보여요. 아, 그대로 보이네. 네. 그래서 야. 때로는 이 뒤에 커터 패널이 도색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도 네네네.
뒤 범퍼를 부딪혀서 여기부터 골격이거든요. 아. 지금 바로 앞이잖아요. 불과 한 7cm 네. 여기만 부딪혀서 이 안에가 네. 용접이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도색이 없는데. 여기 도색이 없을 수밖에 아. 없죠. 그리고 여기는 굳이 도색하지 않아도 되고. 아, 그러네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찌그러졌던 차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하나로 사고 유무가 갈려버려요. 그러네요. 네. 야, 이런 건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고요. 자동차는 엄연히 따지면 이 스팟이 있는 부분들은요, 네. 부품을 다 따로 구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쪽을 부딪혔을 때는 이 스팟을 뜯어내서 딱 여기만 구입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낚시줄은 뭐예요? 여기 트렁크 여는 버튼이에요. 당기면 열려요. 아, 연결되어 있네, 진짜. 이걸 당기면 트렁크가 열려요. 도장 측정을 할 건데요. 네. 도장을 측정을 할 때 일단 전체 도색일 확률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체 도색을 하더라도 네. 루프 패널을 도색을 잘 안 해요. 네. 루프는 원체 또 데미지가 없는 부분이라 깨끗하니까 그쵸. 광택만으로도 색깔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네. 일단 우선 루프 패널을 먼저 찍어서 이 자동차의 기본 색상, 그 색상의 네. 수치를 먼저 확인해 아, 볼게요. 이 차의 도막 두께를 먼저 네. 본다 이거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차의 도막 두께는 100 초반이 나와야 돼요. 포르쉐 997. 네, 100 초반이 나와야 돼요. 118. 118, 136, 네. 118, 124. 네. 그래서 100 초반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의 전체 도색 그 도막 측정조차도 비슷하게 나와죠. 그죠? 110에서 한 130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뭐 100에서 뭐 많게는 아. 150까지도 상관없습니다. 네. 도어부터 찍을게요. 네. 126. 아래쪽에 사고가 좀 많이 접촉이 아니라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날 만한 부분조차도 좀 찍어줘야 되니까 비슷하게 떨어지죠. 아, 계속 110에서 140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런 부분 주차하다가 많이 긁거든요. 네. 후드는 알루미늄이라서 FE에서 NFE로 바뀔 거예요. 네, 후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똑같이 100 네. 초반. 네, 철로 바뀔 거예요. 바뀌죠. 철로. 얘는 좀 높네요. 175? 네, 여러 군데 좀 찍어볼게요. 184? 아이씨. 274? 239? 여긴 도색한 거네. 네, 그리고 아. 여긴 지금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한 건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지를 좀 찾으면 네. 대략적으로 사고 위치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조금 빠르게 찍을게요. 네. 찾았다. 아, 여기요? 여기네요. 네. 네, 여기가 우리 그 사람들이 빠데라고 하죠. 네. 퍼티가 좀 들어간 부분이 여기네요. 500 나오죠. 또 이렇게 그래서 찾아내네. 성능 점검장에서는 네. 하는 데마다 다르지만 도막 측정기 사용하는 데에서는 네. 이 측정 수치에 따라서 판금을 나타내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대략 600 마이크로미터가 넘어가면 네. 판금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얘는 지금 부분이 네.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부분 판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마이마부에서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여기 요만큼만 부분 판금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요. 아, 네. 성능 점검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판금이 있을 수 있다로 판단하여 네. 그냥 요거 넘어가 버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차의 사고 부위는 여기 요만큼입니다. 아, 아주 네. 완전 깨끗한 차인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아쉽네. 요만큼은 네,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내가 더 아쉽지? 왜 내가 아쉽지? 야, 그래도 뭐 완벽한데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뭐 왜냐면 아까 우리 이쪽 부분 보면서 사고가 없는 걸 검증했잖아요. 네, 그죠? 확인했을 때는 지금 네. 약간 찌그러졌겠지만 그 차를 뜯어내지 않고 그 상태로 복원을 했어요. 네. 여기 휠 스크래치가 아, 이렇게 아쉽게도 나있어요. 휠 스크래치가 네. 어마무시하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네, 다른 데는 좀 깨끗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포르쉐가 네. 이 밑에서 네. 뒤에 리어 패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테일램프 아래쪽 패널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이 안에는 바로 아래가 엔진이고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주변에 열 때문에 이런 방열판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아, 맞아요. 여기도 그때 있고. 박스터도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있고 네. 지금 뒤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안에 패널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엔진 틈 사이로 해가지고 리어 패널이 보이거든요. 네. 네, 보이죠? 패널 부분만 보는 건데 부분적으로
부딪혔을 때 확인이 안 돼요. 부분적으로밖에 네. 볼 수가 없겠네요. 이쪽 대각선 부분에는 네. 패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최대한 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헤드라이트 뒤에 테일램프를 뜯어내고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혹여나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이 차는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고 무조건 그렇죠. 생각이 되는 거죠. 누유는요? 누유 있어요? 누유는 지금 이 틈새가 엔진과 미션 사이거든요. 네. 이 크랭크 리테이너 쪽인데 이제 이 부분에 오일이 조금씩 비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걸 현 갖고 상태로는 누유라고 볼 수는 없다 누유라고 이거죠? 볼 때는 뭐 누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네. 슈바도 오일이 압이 새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오일이 흘러내리거든요. 네. 밑에서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보통 위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스테빌라이저죠? 네, 스테빌라이저 부싱인데 네. 지금 차가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교환하는 부분이 이 속에 있는 부싱과 네. 이 활대 링크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교환하는 이유가 얘가 제일 이 부분에서 쌉니다. 금액이. 네, 얘 지금 되게 짱짱하거든요. 네. 터진 데 없고. 네. 누유 하나도 네. 없고. 오히려 수동이라 미션에 대한 누유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오면서 느낀 건데 참 차를 허투루 안 만들었다는 게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료 라인 같거든요. 네. 기름 탱크가 앞에 있으니까 연료 네. 탱크가 네. 연료 라인이 이렇게 해서 바람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식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차를 얼마나 아껴 탔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여기가 실리콘이 엄청 두껍게 싸져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대부분의 손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길기 때문에 네. 마트나 지하 주차장 가면서 여기를 많이 여기 긁어요. 닿았죠? 네. 이게 지금 긁은 데가 없어요. 네. 깨끗해요. 네. 이미 이 연식쯤 되면 이건 떨어지고 이미 없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슬쩍슬쩍 쓸리기는 했는데 여기 좀 쓸렸네요. 네. 네. 이 정도는 뭐 애교죠 뭐. 자, 그리고 좀 앉아서 보시면 네. 이제 여기서부터 티가 나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얘하고 비교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얘는 원래 거 같고 얘는 가른 거 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딱 봐도? 상태가. 네. 네. 그죠? 아 그러네요. 그죠? 네. 네. 근데 하필이면 이쪽 휀다가 판금이 약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충격도 있었고 이쪽을 어쩌면은 하체를 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갈았을 수도 있고요. 네. 요거 교체가 됐고 네. 그다음에 휀다에 약간 판금이 있고요. 범퍼도 제가 봤을 때는 갈았을 확률이. 네, 범퍼도 좀 갈았거나 수리를 네. 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범퍼야 뭐 소모품이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본넷 안에 열어서 다 확인했다시피 네. 골격에 다친 부분은 보이지 그쵸. 않으니까 네. 크게 걱정 없이 타셔도 돼요. 네. 이 정도면 와 진짜 탐난다. 이 정도면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사실 진짜. 너무 탐나 너무 탐나. 그러니까 이 차주가 무조건 포르쉐 정식 센터밖에 안 갔대요. 그리고 차를 볼 줄 아는 저로서는 일단 골격 사고가 단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쵸. 네. 탐이 나죠. 누유도 없고 그죠? 일도 없고 그다음에 하체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 교환이 없고 그렇다는 건 차를 되게 험하게 보이지도 않았다는 그쵸. 게 좀 느껴지니까. 네.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검사상에는 휠 스크래치는 제일 큰 부분이 아까 조수석 뒤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운전석 쪽도 앞뒤로 약간씩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3개를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휀다이 위쪽에 부분 판금이 있다고 네네네. 저희는 이렇게 P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위치도 이 정도. 판금이 아니라 부분 판금. 네, 부분 판금이요. 중고차는 부분 판금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받으면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리프트 사용했고요. 네. 특이 사항은 저걸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네. 네. 별거 없네요. 네네. 아 깨끗하다. 아주 탐난다 탐나. 역시 차는 전문가가 속속들이 다 봐야 합니다. 중고차는 겉으로만 봐선 안 되고 이렇게 차를 띄워놓고 속 시원하게 봐야지만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마부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 꼭 이용해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앞으로도 이 중고차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포르쉐 박스터. 또 지인이 박스터를 살 때 구매 동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클릭,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